다음으로 공학 설계의 유형입니다. 공학 설계의 유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각각 구분하는 게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심도에 따른 구분이죠.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 개념 설계는 원하는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설계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고, 결과물은 아이디어 스케치고요. 그리고 상세 설계는 제품 설계라고도 칭하고, 개념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개념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로는 도면, 모형, 제품 사양 등이 있겠죠. 그래서 개념 설계가 바탕이 돼야지 상세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개념 설계와 상세 설계는 제가 1주차에 교과목 소개를 하면서 얘기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때 제가 개념 설계랑 상세 설계가 아니고 제품 설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 과목의 목표를 개념 설계까지 하는 걸 할 건지 제품 설계까지 하는 걸 할 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념 설계하는 것까지 하면 여기는 원하는 설계 결과를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설계 방향 결정하는 단계하고 결과물이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돼 있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면 되는지 그 아이디어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과목의 목표가 제품 설계까지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연을 동작을 시켜보는 거죠. 동작을 시켜서 평가하는 것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 과목에서 아두이노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두이노는 다들 뭔지 아시죠? 그냥 간단한 프로세서 칩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나 이런 거 사서 기능을 구현하는 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구입해서 온도를 측정해서 정보를 디스플레이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코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학기에 외부 강사분이 원래 작년에는 외부 강사가 이거를 교육을 해줬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두이노를 지원을 해주면 좀 더 제품 설계를 하는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품 설계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품 설계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제품 설계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팀 프로젝트 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계 수준에 따른 구분입니다. 설계 수준에 따른 구분을 보면 적응 설계, 개발 설계, 신규 설계가 있죠. 적응 설계는 기존 설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기존 제품이나 물품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변형을 약간 가하는 낮은 수준의 설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조금 소소한 부분들을 고치는 설계라고 보면 되겠고, 개발 설계는 기존 설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과학적인 지식과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발전적인 설계. 이거는 성능 개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설계. 신규 설계는 지금까지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높은 수준의 설계고요. 상당한 수준의 과학 지식과 창의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렇게 꼭 제품을 설계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성능 개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쓰이던 기술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그 제품의 성능을 높이면 그것도 신규 설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설계 대상에 따른 구분, 시스템 설계, 요소 설계죠.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거고요. 시스템의 구성은 주로 트리 구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눠서 구조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 요소를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대신 요소 설계한 부품들이 잘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고려를 해서 설계해야 되니까 요소 설계보다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소 설계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상세히 설계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에어컨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 에어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겠죠. 아까 말했던 뭐 인체 감지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모풍을 위한 뭐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냉각을 위한 것도 있겠죠. 시스템이. 그리고 실외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에어컨은 반드시 실외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상세히 설계하는 걸 요소 설계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학 설계의 유형은 설계 단계에 따른 구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 설계는 아이디어 도출, 즉 개념 설계를 핵심으로 하는 설계입니다. 개념 설계라는 거는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생각만 설계한다는 거죠. 결과물이 생각인 거고, 요소 설계는 목표 설정, 합성, 설계, 분석, 구현 제작, 시험 평가와 같은 설계 구성 요소 중 일부만 포함하고 규격, 표준, 경제성, 미학 등과 같은 현실적 제한 조건도 일부만 고려한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합 설계는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고려한 설계가 되겠죠. 이건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영어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죠. 캡스톤 디자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 설계라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사업단에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다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 뭔지는 다들 알겠죠? 목표 설정, 합성 설계 분석, 구현 제작, 시험 평가와 같은 설계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규격, 표준, 경제성, 미학 등과 같은 현실적 제한 조건도 모두 고려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학부 수준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캡스톤 디자인을 졸업하기 전까지 해보고 나가는 게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17페이지의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공학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학습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학습 정리의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학 설계의 정의에 대해 이해했는가? 자, 여러분들이 공학 설계의 정의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그거를 스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공학 설계의 특징을 5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죠. 뭐 4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 거는 제가 묶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방형 문제 및 뭐 비구조적 방법이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총 5가지로 정의라는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학 설계의 현실적 제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나? 현실적 제한 조건은 6가지였죠.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그게 앞에 했던 강의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실시간 강의면 누구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할 텐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체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종이에 쓰거나 스스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던 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한번 써보셨죠?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공학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공학 설계는 뭔가요?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 또는 노하우 등을 적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이번 슬라이드, 이번 주제의 주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계를 하라고 하면 막막하죠. 그래서 공학 설계 프로세스 단계가 크게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K에서는 공학 설계 프로세스를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목표 설정, 합성 설계, 그리고 분석, 구현 제작, 시험 평가로 나눠져 있고 각각 설명을 해뒀죠. 자, 목표 설정은 주어진 전공 주제에 대해 설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고 설계 목표로 결정함.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설계할 건지 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자료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설계할 건지 목표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합성 및 설계. 설계 목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제작 가능한 설계도를 작성함. 그리고 분석. 작성된 설계도를 분석하고 주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함. 구현 제작은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함. 시험 평가는 시험 방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계측 장비를 확보하여 시험한 결과를 평가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공학 설계 프로세스는 기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자기가 주로 전공하는 분야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면 설계도가 아니고 뭐 회로도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회로를 뭐 꾸미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는 뭐 똑같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이다. 그러면 부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코딩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의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적절히 변형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단계로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기 자신에 맞게, 아까 제가 공학 설계를 얘기했죠. 자신만의 생각과 노하우 등을 접목해서 어떤 해결 과정을 계획하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자신에 맞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예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학 설계는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문제 해결은 공학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공학 설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거꾸로 말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공학 설계에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변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월러스의 4단계설이죠. 1926년 월러스가 인지과학에 기초하여 만든 것으로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죠. 준비단계, 부화단계, 조망단계, 검증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준비단계에서 문제를 찾아서 문제와 관련된 이론과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화단계는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걸 부화 단계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 조망 단계는 부화 단계의 그 결과로부터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막 해보고 어떤 결과물을 하나를 도출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검증 단계는 이 해결책이 실제 유용한지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작 생각 트래핑거의 CPS, 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라고 있네요. 이거 2004년에 이작 생각 트래핑거가 제안한 것이고,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눠져 있죠. 문제 발견, 다양한 해결 아이디어 도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선별, 실행 계획 수립, 그리고 실행으로 되어 있죠. 이런 용어들이 좀 더 확 와닿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CPS 프로세스에는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하고 다양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 중에 평가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CPS가 Creative Problem Solving이죠.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여기에 창의성 관련된 내용은 뭐 들어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하죠. 하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모형으로 여러 뭐 회사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활용되는 프로세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PSP의 6단계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Future Problem Solving Program. 창의성의 대가인 토런스 박사가 창안한 미래 문제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토런스 박사는 지난 시간에 강의에도 나왔던 이름이죠. 그래서 총 6단계인데 도전 확인, 핵심 문제 선정, 해결 아이디어 생성, 판단 증거 생성 및 선택, 판단 증거 적용, 실행 계획, 개발 단계 6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표는 미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찾아내는 문제 발견 능력과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FPSP에서는 팀 문제 해결,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활동 중심 문제 해결, 개인 문제 해결, 시나리오 쓰기 등의 5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나자와 공업대학의 5단계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가나자와 공업대학은 일본에 있는 학교고요. 현재 스스로 행동하는 기술자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 같은 공학 설계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 과제 명확화,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 평가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까지 있죠. 구체화 이후에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프로세스네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 심도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개념적 설계와 상세 설계, 즉 제품 설계였죠. 이거는 개념 설계에 활용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미시간 대학의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화학공학과의 스콧 포글러라는 교수가 제안한 프로세스고요.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면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최적화 선정, 최적화 구현,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프로세스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약간의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구현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스탠퍼드 대학의 D스쿨의 디자인 띵킹 5단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D스쿨의 디자인 띵킹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몰랐던 방식으로 문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가짐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단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디자인 띵킹의 첫 번째 단계가 공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고를 통해 사용자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에어컨을 얘기했었죠. 거기서 에어컨에서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성 또는 무게,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에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의 무풍 에어컨과 LG의 인체감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낸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몸에 쐬는 게 싫다라든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시원하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공감에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감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 도출, 제품 제작, 시험 및 검증하는 거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은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